자, 안녕하십니까. 학개론 강의하는 이영섭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익힘장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은 복습이죠. 그 4시간의 수업을 듣고 보통 이론적으로 정리를 쭉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저희 선생들이 강의를 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뭘 외워야 하는가, 무엇을 핵심으로 잡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 익힘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업이 이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암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이해와 암기를 연결해 주는 게 익힘장이다. 익힘장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가장 일단은 좋은 효과는요, 50점 정도로 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 중에 중하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에서 이 익힘장만으로 맞을 수 있는 점수도 최대한 50점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범위 익힘장을 이제 차차 하시게 될 텐데,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뭐 공부의 방향이나 목적이 좀 확실해진다는 거. 실제로 수업을 여러 번 듣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내용 잘 이해를 하는데 막상 혼자 공부할 때 너무 막막한 거지. 근데 그 익힘장을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힘장 열심히 하시면 이 단원의 핵심이 뭐고, 이 파트에서 내가 익혀서 최종적으로 문제에 적용할 게 뭔지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료다. 세 번째로 익힘장 하는 방법, 저의 익힘장에 해당하는 방식이니까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익힘장만 한다면 이건 효용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완강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배속을 통해서 빠르게 들으시고 핵심적인 거 탁탁탁탁 찍어 놓은 다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나자마자 바로 익힘장을 한번 하자. 각 익힘장마다 목표 시간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익힘장 내용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하니까 수업 끝나고 하시면 꽤나 많은 칸들이 채워지긴 할 거예요. 한 페이지에 4분이다. 그럼 4분을 맞춰놓고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하시다 보면은 수업만 듣고 기억이 나는 게 있고요, 정말 거짓말같이 모두 다 기억 속에 까맣게 잃어버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끝나자마자 하는 이유는 수업을 듣자마자 본인의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일종의 셀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틀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틀린 것들은 쭉 체크를 한 다음에 이것을 답을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방법도 추천하고요. 아니면은 손으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단어에 대한 익숙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죠. 수업 끝나자마자 하는 공부는 뭐 최소한 30분에서 최장 1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한 번 정도 익힘 과정을 완료를 하고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날 하루 마감하실 때 뭐 저녁 때 식사하시고 시간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하게 또 한 판을 하시는데 역시 5분 정도 시간 제한 안에 하는 거죠. 이 단어들에 대한 익숙함, 적응력을 높이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익힘장 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수업이 쭉 진행되면서 이제 한 바퀴 1, 2월 달 한순환이 돌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범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처음부터는 전범위를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익힘장 누적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 1주 수업 끝나면 1주차 하시고 2주 수업 끝나면 1, 2주차 같이 하시면 되는데, 같이 해도 최장 한 10분 안쪽으로 무조건 해결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개 파트 다 하더라도 이게 최대 한 50분 안에 한 45분 정도면 끝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전범위를 계속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주차별로 누적해서 이렇게 쌓아가면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3월 달 들어가서 한순환 돌고 나서 전체 익힘장을 계속 돌리시면 이 익힘장만으로 안정적인 개론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의사항. 가장 많이 이제 요게 보는 건데, 제가 SNS를 통해서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익힘장 하는 동영상을 받아보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답이 외워져요. 그래서 칸을 채우는데 칸만 보고 답을 쭉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답을 외워서 쓰지 말자,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본문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뭐 단어들. 예를 들면 맹지, 그러면 뭐 접속면 X,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딱딱딱 답을 써주면 얼마든지 시간 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익혀주시고요. 익힘장을 하시다 보면은 꽤나 많이 빵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대고 추가 공부를 하시되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익힘장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학습 스타일이 수업 끝나고 나면 심지어는 동영상을 한 번 더 그대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시간 반, 3시간 정도?
그리고 필수서를 쭉 읽는 분들, 이러면서 하루에 학습 시간을 거의 한 6시간, 7시간씩 가져가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입버릇처럼 수업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필수서 읽지 마세요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책을 읽게 되면 저희가 제시해드린 키워드가 날아가 버려요. 이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이 파트에서는 이게 포인트라고 찍어드렸는데, 혼자서 책을 갖다가 이렇게 느린 템포로 무심하게 읽어가면 그 키워드가 희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론을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그 키워드에 좀 익숙해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익힘장을 역시나 지속적으로 하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하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론 과목별로 6개 익힘장이 있는데 그날 배운 과목들 익힘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호흡하듯이 숨 쉬면서 이렇게 적셔 주셔야 돼요. 머리에 적셔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그냥 내일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자. 익힘장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이것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익힘장은 한 5, 6월 달 정도까지 여러분 학습하시는 기본적인 도구들이고, 사실 저는 7월 달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면 지문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익힘장으로 합격점 자체를 내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익힘장만 잘해 놓으면 나중에 알파를 얹히기가 너무 편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공부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 이거 하나만 하거나 수업조차 안 듣고 이것만 하는 이런 방식은 너무나 위험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주의사항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모 학생의 익힘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걸 어떻게 바꾸는 게 효율적인지 하는 토탈적인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큐! 이 한 페이지가 4시간 1주차 분량입니다. 본 수업 이제 들으시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4분 이내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처음에 여러분 하실 일은 타이머를 세팅을 좀 하세요. 4분. 그리고 아무리 다 맞아도 4분을 넘게 걸리면 그냥 이 페이지 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 안에 제한적으로 하자. 시간 엄격히 지키셔야 되고. 1번 표준산업분류. 그러면 임공서. 그럼 키워드의 동그라미 임공서. 그리고 임공이 임계공이니까 임대 쓰고 개발 및 공급. 이렇게 손으로 적는 거죠. 서비스 4개. 관중자평, 관리, 중개, 자문 및 평가. 그럼 1번 종료. 자, 이번에 복합 개념 들어갔는데, 복합 개념 들어가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정의. 정의하면 법경기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씁니다. 자,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하는데 공간,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 자, 여기서 여러분 최악의 움직임. 기억이 안 나. 그럼 기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최악이에요. 이러면 4분 안에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의 움직임. 뭐지 하고 뒤를 돌려서 답을 보는 거야. 이러면 이거 꽝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공간하고 여기 뭔지 모르겠으면 별표. 바로 넘어가야 돼. 별표.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익힘장을 왜 합니까? 익힘장은요, 여러분들이 칸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을 까먹었는지를 발견하는 목적이 큽니다. 내가 까먹은 걸 발견해야 공부가 되니까 틀리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보는 것도 아니라 검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박적으로 맞추시려고 하지 말고 시원하게 틀리세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법적 개념, 협의, 광의 이렇게. 혼자서 할 때는 저처럼 소리를 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협의는 조분은 민법상 2가지, 토지와 정착물이다. 자, 정착물의 구분, 토지의 일부를 별표, 다른 별표. 자, 요 정도 텀이에요. 뭐 했을 때 빡, 뭐 했을 때 빡, 모르면 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왜? 우리 시험장이 그런 환경입니다. 그냥 기억 안 나면 모르는 거다. 쿨하게 넘기세요. 독립정착물, 건물, 몰라. 계속 틀려. 괜찮아. 광의,
광희는 협의 플러스 준. 그렇지? 그럼 준은 뭐 하는 거? 등기 등록. 자, 3번, 4번 같은 경우에 특히나 3번의 토지 분류는 우리 수업 시간에 키워드 위주로 배웠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등기, 등록, 지번, 필지. 상호간, 전환 중, 후보지. 자, 이렇게 키워드 동그라미 치면 더 좋아. 자연, 소지. 남은, 공지. 잠긴, 포락지. 접속면 X, 맹지. 할 때마다 키워드 체크해 주면 더 좋아요. 이 키워드 체크하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똑같이 하면서 해드려요. 그러니까 키워드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시면 좋고. 가격, 획지. 해변, 빈지. 건물 X, 사법 X, 공법 동그라미, 낮이. 경계, 별표. 변동률, 별표. 그럼 토지 분류에서 2개 틀렸네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얘네 2개 다 보시고 저거 보고 익히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해서 이 6개 테마가 1주차 분량인데 수업 완강하고 이거 적으면 끝나자마자 적으면 절반 이상은 적힐 거고요. 초시생분들은 반 정도는 기억이 안 날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걸 별표 쳤다가 그걸 익혀놓고 이 전체적인 공부 시간을 30분 또는 1시간 이내 정도로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겠는데 그러고 책 찾아보거나 영상을 막 보시는 순간 공부 시간이 무한하게 늘어나요. 굉장히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한 장에서 하시고 답이 같이 동봉되어 있으니까 다 하고 나서 4분 안에 끝내놓고 답을 적으시는데 처음에 할 때 모르고 5분이 걸렸다. 그러면 이 시간을 기입하시고요. 내가 1분은 줄여야겠다. 줄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이 외워야 되고 틀린 거를 빠르게 스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주 분량을 끝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간단간단하게 뭐였지? 아이고 이거였네. 아이고 이거였네. 아이고 으악!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익혀져요. 계속. 그리고 나서 이게 4분 안에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하는데 한 번 이렇게 4분 이내로 해놓잖아요. 그럼 이걸 살짝 쿵 하루에 3, 4분만 반복하면 전범위가 굉장히 쉽게 굳어집니다. 그럼 당장 언제 효과를 볼 수 있냐? 모의고사 때. 기본 익힘을 해놓으면 기본 점수 50점 이상 맞을 수 있다 이거지. 실제 맞는지 못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 보셨을 때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도 제가 해드릴 건데 그럼 익힘장 파워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단기적인 목표 매일 익힘장 하자. 시간 안에 하자. 숨 쉬듯이 하자. 적시듯이 하고 전체 범위 해서 모의고사 절반 정도 중하 난이도는 정복하자. 이걸 짧게 단기 목표로 잡으시고 이 기본 내용 위에 추후에 문제도 풀고 지문 공부도 하시면서 합격점 맞춰놓으면 정말 공부하기 슬림해지고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